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17년도 11월 달에 봤던 11월 19일 날 진행됐던 정기 시험 기출문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핵심 키워드,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며칠 좀 걸렸죠. 오늘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문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 1번 문제. 다음 중 불의 흠이 제시한 인지부조화 감소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 많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이 불의 흠이라는 사람이 인지부조화 감소 방안으로 얘기한 게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배포해드리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보시면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도의 변화, 의견의 변화, 조화된 정보의 탐색과 회상, 부조화 정보의 회피, 지각적 왜곡, 행동의 변화 이래가지고 쭉 언급이 돼 있고요. 이 문제로만 지금 보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찾게 된다면 세 번째 거 불일치의 확신이라는 거는 6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키워드를 찾아내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팅고의 인지부조화에 대한 확장된 개념의 문제다 보니까 6가지 불러드렸던 뭐랄까요, 인지부조화 감소 방안,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전달 시스템은 3가지 정도가 나오죠. 토탈 서비스에서 전달 시스템 유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좀 볼까요? 보편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일회성의 비반복적인 사업에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다. 아예 그냥 답이 나왔죠. 일회성. 자, 일회성 그러면 아예 답은 뭡니까? 네, 5번. 프로젝트 위주의 전달 시스템이라는 걸로 아예 키워드를 딱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능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키워드를 보시면 되죠. 고객화 위주는 뭘까요? 네, 이건 명칭 그대로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관점에 착안해 가지고 진행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넘어갔네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내구성과 유형성 및 용도에 따른 소비재 분류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무형이고 분리가 불가능하며 소모성과 변화성이 높다. 일단 무형이라고 나와요.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 공급자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요 근래에 특히나 요 제가 강의하는 요 3년 정도 기간 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로는요, 처음 보는 문제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2가지 보기 내용 중에 일단 무형이고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이게 키워드.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 자, 이건 제품이라는 관점보다는요,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죠. 품질 통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1번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내구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준내구재라고 나오고요.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저가인 상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의복, 의상을, 의류를 준내구재로 구별해 놓습니다. 비내구재, 한두 번 사용으로 소모되는 유형 제품,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면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품 차별화를 물어봅니다. 보기, 기업에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인,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자, 여기서 나오죠.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특성의 집합체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신기한 게 보기 중에 경쟁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경쟁적 우위,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게 만든다. 이건 뭘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딱 보게 되더라도 간단한 건 뭐예요? 네, 디자인일 겁니다. 신뢰성은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명, 뭐 작동 수명의 측정치,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성능, 품질, 이건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요?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정도, 이런 우리가 적합성, 품질, 이렇게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의료기관 문제 나오네요.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내용 중 성격이 다른 거. 여기서 잘 보시면 의료기관 다음에 경제적 또는 뭐 이런 경영, 이런 말이 붙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만을 갖고 특징을 따지게 됩니다. 자,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럼 뭔가 다른 게 하나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경쟁 제한적이다. 이거 맞나요? 이거 의료기관 특징에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비영리 동기다. 이거 맞죠?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이다. 얘도 맞아요. 이중적 지위 체계를 갖는다. 이것도 맞죠.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갖는 조직체다. 뭐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까지도 해야 된다.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보면 1번 경쟁 제한적이다 라는 건 의료기관, 경영이나 경제적 이런 특징, 이런 두 가지의 표현이 들어간 것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1번 경쟁 제한적이다 라는 걸로 찾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이다물이 주장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문제 이의제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걸 이의제기를 왜 하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1번 볼까요?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 다르다. 이거 맞아요. 자이다물이 얘기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자이다물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반적인 평가다. 이거 맞아요.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위에 두 가지,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잘 보면 전부 다 서비스 품질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평가라는 말이 나와요. 평가는 대개 절대적, 그리고 가로쳐놓고 주관적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이다물이라는 사람은요,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대개 비교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주관적인 그럼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이다물이라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정의한 적도 없고요. 절대적 주관적이라고 써서 뒤에 가로 안에 있는 주관적이 맞다 손 치더라도 앞에 있는 절대적이 틀린 거라면 3번 보기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한 번 꼬고 한 번 더 꽈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요 같은 문제는 3번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잘 체크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좀 볼까요? 가빈이 제시한 품질 구성의 8가지 차원 중 기업 혹은 브랜드 명성에 해당하는 거. 자, 이 브랜드 명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명성. 자, 브랜드 명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8가지를 원래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딱 떠올리시면 되느냐? 인지된 품질, 브랜드 명성. 잘 보세요.
브랜드 명성이라는 건 뭐죠? 그죠?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기 품질이 좋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요? 라는 관점이 될 거예요. 지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신미성, 이건 뭐 신미성, 좀 아름다움에 대한 걸 조금 더 깊이 표현한 거. 사용자 감각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되죠. 신뢰성,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능력, 이건 뭘까요? 네, 기업이 고객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경쟁력으로 속도, 친절, 경쟁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 브랜드의 명성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인지된 품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랜 루스가 제시한 6가지 품질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건 8가지, 이번엔 6가지입니다. 보기 좀 볼까요?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키워드 잘 보세요.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라고 나와요.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신들이 누굴까요? 고객일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식과 기술, 밑에 있는 5가지에 보면 뭘까요? 간단하게 지식과 기술. 네, 이거 전문성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6가지를 외우지 않으셨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위에 보기만으로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4가지 보기로 나왔던 거에 대해선 제가 배포해드리는 시험 문제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보기네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속성으로, 자, 구매한 후에 판단한다. 이게 키워드죠. 구매한 후에 판단한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네, 경험 품질이요. 경험 품질과 구매 전 또는 구매 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 불러요? 탐색 품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매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속성, 경험 품질이라는 걸로 연관져서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위임, 자, 임파워먼트,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거. 첫 번째, 교육훈련의 비용이 감소된다. 맞나요? 네, 교육훈련의 비용이 증가됩니다. 증가돼요. 두 번째,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맞는 설명이죠.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정규직 종업원의 채용은 인건비 상승을 가져온다. 네, 얘도 맞아요. 서비스 제공이 보다 느리고 서비스의 일관성이 낮을 수 있다. 얘도 맞아요. 직원이 점포를 송두리째 주는, 즉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얘도 맞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걸로 바꿔서 아래 보기 5가지를 보시면 그게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비용이 증가된다. 나머지 4가지 보기 같이 좀 보고 기억하시면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문제풀이 키워드를 갖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